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외웠던 근해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근해 공식이 생각 안 나시는 분을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잠깐 보고 올게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다였네. 자, 여러분 영상 보고 오셨나요? 영상 놀라셨죠? 자, 중학교 때 근해 공식을 어떤 방식으로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해 공식 이렇게 생겼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꼴의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꼴로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외우고 계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져서 설명을 해볼게요. 근해 공식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요. 이 루트 안쪽이에요. 자, 루트 안쪽이 양수이면 실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음수이면 허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양수라기보다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실수, 0도 실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을 갖는다고 하고요.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되는 거고요. 음수가 되는 순간 i가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숫자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고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좀 전에 무엇까지 한 거냐면은 이렇게 근해 공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해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루트 부분이 실수이거나 허수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여기가 양수가 되게 하는 것을 실근, 여기 안쪽이 음수가 되게 하는 것을 허근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게 된 거냐면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근해 공식을 통해 구했을 때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요? 자, 2차 방정식은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는 근이 항상 2개씩 존재하거든요. 실수 범위에서는 근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인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중학교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제는 복소수 범위로 수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항상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요. 정리해 볼게요. 자, x에 대한 근해 공식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중에서 이 루트 안의 값에 따라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이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결정되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게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즉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식이다 라는 뜻으로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라는 약자를 쓰는데요. 판별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discriminant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D라는 걸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랑 0이랑 같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쪽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루트가 있을지언정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올 거고요. 저 안쪽이 딱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 0이 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요쪽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남지 않으니까 요 부분만 남는다는 거 이해되세요? 즉, 근 한 개만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게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인 거죠. 하나로 겹쳐지는 실근이라는 의미예요. 즉 완전 제곱식일 때 이런 상황이 벌쳐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루트 안쪽 부분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여기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쵸? 이 안쪽이 0보다 작으면 허수가 되는 거 아시죠? 이쪽 부분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생기는 허근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억하실 건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이고, 판별식 D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0이면 중근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실근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59쪽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판별이라는 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을 판별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그걸 알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근의 공식에 넣어서 근을 다 구해보셔도 돼요. 한 땀 한 땀. 그렇지만 한 땀 한 땀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 요 식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식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었어요. 자, 여기서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자, 여기서 b는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3. a는 얼마예요? 그쵸, 생략돼 있지만 1. c는 얼마예요? 그쵸, 1입니다. 그럼 요 자리에 차례로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러면 9 빼기 4가 되니까 5가 돼서 0보다 크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호입니다. 판별식을 계산했더니 0보다 커요. 그럼 뭐라고요?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판별 끝.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거였습니다. 자, 문제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자, 여기 볼까요? b는 6, 그 다음에 a는 1 생략돼 있고 c는 9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천천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9 그러면 36 빼기 36 오호 0이네요. 자, 여러분 이번엔 0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0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요? 맞아요. 중근을 갖는다고요. 자,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개로 겹쳐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요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그 중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사실 더불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중근을 갖는다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 판별식의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은 요렇게 생겼네요. 당황하지 않고 써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여기서도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생각해 볼 건데요. b는 마이너스 5, a는 2, c는 6. 이번엔 숫자가 다 크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b제곱 하면 얼마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2 곱하기 6. 그럼 계산하면 25 빼기 428, 86에 48이 되는 거 맞아요? 오호라. 그럼 마이너스 무려 23이 되네요. 0보다 작네요. 자, 여기서 판별식에서는 마이너스 23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0보다 큰지 작은지라고 했죠. 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실근을 갖는지 그게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그리고 허근을 갖는지를 알고 싶다면 판별식만 써보면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오늘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제 2번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판별식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2번을 보면 문제가 좀 당황스럽죠? 그냥 숫자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K 보이세요? K? 네,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근을 판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뭐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판별식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식은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b는 그쵸 5죠. 그 다음에 a는 2고요. c는 k 플러스 3이에요. 자, 판별식을 당황하지 않고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에 해당하는 게 5니까 5, 5, 25.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k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25 빼기 8K 그 다음에 마이너스 83, 24 맞죠? 오호. 그러면 1 빼기 8K인 거 맞나요? 판별식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요 뭘 알고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알고 있죠?
맞아요. 이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고요? 그쵸, 0보다 커야 돼요. 자, 판별식 D가 1 빼기 8K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1은 8K보다 큰 거고요. 그래서 K는 8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만약에 나는 중근인 경우가 궁금하다. 그때 K값이 궁금하다. 그럼 뭘 찾으라고요? 맞아요. 판별식 D가 0인 경우를 찾으라고요. 근데 D 우리가 벌써 계산해놨어요. 1-8K인데 그게 0이면 되니까 5호라 K는 8분의 1이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서로 다른 두 허근 구하고 싶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게 하는 K값은 어떠면 좋겠니? 그럼 D가 0보다 작은 경우 찾으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D는 1-8K였는데 이게 0보다 작은 경우 역시 이항하면 1이 8K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K는 8분의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각각의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요 정도 문제를 풀면 오늘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또 다양한 문제 풀어봐요. 안녕.